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이재승의 통일 글방 강좌가 21회를 맞이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 정보 포털에 나오는 내용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이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북한에 대하여 올바로 아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북한 정보 포털의 북한 지식 사전 가운데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 관련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바로 앞 슬라이드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와 당대표자 회의를 거치면서 수정을 거듭해왔다. 북한 정권 창립 이전에 개최된 제1차, 2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규약은 당의 이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독립국가 건설과 인민 대중의 정치, 경제 및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을 당의 목표로 제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는 막스 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최고 지침으로 제시하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최종 목표로 내세웠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막스 레닌주의와 함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는 막스 레닌주의를 삭제하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만을 지도 이념으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견해는 국민의 견해를 결정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국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 즉 2024년 9월부터 통일부의 해당 부서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 담당자는 저의 전화를 받은 뒤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문헌은 소련 공산당 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가 1938년에 출간한 볼셰비키 당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부 담당자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정을 약속했으면서 2025년 1월 말 현재에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당시 통일부 해당 분야 담당자와 나눈 대화 내용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2024년 5월 15일 현재 김정은의 북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방문 사진에 마르크스 레닌의 사진이 걸려 있는 모습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5월 18일자 YTN 뉴스에도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 마르크스 레닌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날 YTN 기자는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의 잘못된 분석을 근거로 해서 북한은 1980년 노동당 규약 개정과 1992년 헌법 개정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 사상에서 삭제하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YTN은 이날 지난 2012년까지 김일성 광장 노동당사 외벽에 마르크스와 레닌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이 추상화가 김정은에 의해 철거되었었다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담당자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삭제를 거론했던 제6차 당대회 규약 원문은 바로 이 부분이며 이 부분은 6차 당대회 규약의 서문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원래 1961년 4차 당대회 이전의 규약에서는 서문이 없었습니다. 4차 당대회 규약부터 서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문,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문인데 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따위에서 첫째 조항 앞에 적어서 그 법령의 목적이나 기본 원칙을 밝히는 글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노동당 규약의 철학을 밝히기 위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 규약의 첫 단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막스레닌주의 당이다. 문제는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이렇게 밝혔지만 여섯 번째 단락에서 조선노동당은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섯 번째 단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단락에서는 재차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해서 견결히 투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혹시 오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단락의 문장에 대한 제약 조건을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통일부 담당자가 말했던 노동당 규약에서 삭제되지는 않았지만 지도 원칙에서 삭제된 것은 맞습니다라는 답변은 구차한 변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법령이나 그 첫 단락, 첫 문장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락에서 북한은 막스 레닌주의를 삭제하기는커녕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당 규약 그 자체가 노동당의 헌법과도 같은 법령이며 그 서문은 그 헌법의 정신과도 같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서문에서 두 번씩이나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도 원칙이 아니라는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처럼 분명히 실제하는 내용을 삭제되었다고 고집하는 답변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약 6차 당대회 규약에서 북한이 막스리닌주의를 삭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 후 세 차례에 걸친 당 규약 개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삭제했을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 첫 단락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은 2010년, 즉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30년 동안 당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가 개최한 제3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규약의 일부입니다. 분명히 그 서문의 중간에 있는 17번째 단락에 막스 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한의 7차 당대회는 3차 당대표회 이후 6년 만에 열린 것입니다. 이때 확정된 규약 서문에도 북한은 막스 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에 개최된 2021년 제8차 당대회 규약 서문에서도 조선노동당은 당의 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 사상, 봉건유교 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 조류들을 반대 배격하며 막스 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당 규약의 철학에 해당되는 그 서문에 이처럼 밝혀져 있는 막스 레닌주의를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삭제되었다고 설명해 놓은 통일부 홈페이지의 내용은 위와 같은 내용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맞는 내용 혹은 무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통일부 및 그 산하기관에서 국록을 먹고 있는 전문가들은 무슨 이유로 이처럼 근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엉터리 분석을 해놓았을까요? 그 첫째 원인으로는 단순한 실수일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통일부에 산처럼 쌓여 있는 북한 원문 자료는 손도 대보지 않은 채 어떤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쓴 엉터리 2차 자료를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반 연구자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 최초의 원인 제공자는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마도 당규약 원문이 아닌 북한의 개정헌법을 보고 짐작으로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 원자료에 대한 폐쇄적 운영을 하고 있는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말이 되지 않는 핑계입니다. 정부 당국은 과거에는 광화문 우체국 건물 7층에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 별실에 북한 자료센터를 설치해 놓고 일반인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방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최초 원인 제공자의 고의적 의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은 북한의 주체 사상을 격상시키고 주체성을 과대 포장해서 선전해 줌으로써 대한민국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의 주체성을 동경하고 남한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 즉 식민지 반봉건성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려는 악의적 의도였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 정부 포털에 실어놓고 고집을 부리면서 시정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정권이 좌우익을 교차하는 과정에서 좌익 정부 당국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가능성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인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 10일에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으로 창설되었습니다. 1946년 8월 신민당과 합당하면서 제1차 당대회를 거행한 것입니다. 이때 김일성은 보고를 통해서 노동당의 이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강조했지만 막상 당 규약에는 막스 레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포함시키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956년 제3차 당대회 규약부터
막스레닌주의 학설이라는 용어를 삽입시켰고, 당의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세계 건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1961년 제4차 당대회 규약부터는 막스레닌주의 학설을 막스레닌주의와 일반적 원리라고 고친 후 항일 무장투쟁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의 계승자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1970년 제5차 당대회 규약에서는 막스레닌주의와 함께 김일성 주체사상을 처음으로 당 규약에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 제6차 당대회 규약부터 그들은 갑자기 조선노동당의 창건일을 1926년 10월 17일 타도 제국주의 동맹, 약칭 티귿 창립일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이름은 1968년에 출판된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이라는 책에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점점 그 내용이 부풀려지면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나온 역사책 조선전사에서는 이것을 한민족 현대사의 기점으로 승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북한은 북일 국교 정상화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일본에게 티귿티귿에 대해서 인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1946년 제1차 당대회 규약에 당연히 명시되어야 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공산주의가 삽입되지 못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째는 그 시기가 북한 역사책에 나오는 대로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전략 전술론에 의하면 인민민주주의 혁명 기간에는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표면적으로 민족주의를 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연안파의 영향력일 가능성입니다. 연안파는 소련파에 비해서 단결력이 강했고, 국내파에 비해서는 중국이라는 외세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그 연안파가 소련의 강압에 의해서 김일성 세력과 합당했지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삽입한다면 신민주주의, 즉 마오쩌둥 사상도 함께 삽입해야 한다고 버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셋째, 연안파에는 최창익이나 김창만과 같은 뛰어난 이론가들이 있었지만, 김일성파에는 이에 필적할 만한 이론가가 없어서 소련파의 허가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당대회 규약은 물론 2차 당대회 당규약에서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공산주의가 삽입되지 못하고 1차 당대회 당시 김일성의 연설로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소련과 중국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적극적인 전후복구 지원에 힘입어서 3개년 경제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후복구 건설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 규약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학설이라고 삽입한 배경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 연안파와의 합의에서 신민주주의 또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학설의 일부라고 합의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1956년쯤에는 연안파 또한 속사정이 복잡했습니다. 연안파의 물리적 실세였던 김무정이 문책을 받고
1951년에 사망했으나 중국의 영향력은 중공군의 한국 전쟁 참여로 인해서 1차, 2차 당대회 당시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김일성은 인민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스레닌주의를 반드시 삽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당대회 4개월 후인 제2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8월 종파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김일성의 무리한 중공업 정책에 대한 반발로 북한의 전후 복구 지원을 위해서 파송되었던 동구권 국가들의 경제 지원 사절단이 모두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일성은 1956년부터 이른바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동원 경제 체제를 출발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 규약에서 막스 레닌주의 학설이라는 문구를 막스 레닌주의와 일반적 원리로 개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4차 당대회는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등 일체의 반대 세력이 모두 다 숙청된 뒤 열린 대회였습니다. 게다가 1958년 중공군은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둘째, 그러나 남한에는 약 7만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북한은 이 시기에 경제계 발전 7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비재 산업 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넷째, 경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1조선인 북송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섯째, 1960년 한 해에만 아프리카에서 30개국의 신생국이 독립되어서 유엔 총회에서 묻지마식으로 공산권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당대회 시작 4개월 전인 5월에 남한에서는 5.16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강력한 반공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일곱째, 이에 따라 북한은 더욱 강력한 김일성 신화 창조 작업으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날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70년 제5차 당대회 때 막스 레닌주의와 함께 김일성 주체사상을 최초로 당 규약에 삽입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대회에는 1967년에 갑산파를 숙청함으로써 김일성에 맞설 가능성이 있는 어떤 세력도 북한에 남아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대회였습니다. 둘째, 북한은 이때 중국과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1964년 9월 7일 노동신문 1년 사설을 통해서 소련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거세게 비난한 입장이었습니다. 셋째, 대외적으로는 김일성을 미워했던 소련의 후쇼프가 1964년 10월 쿠데타로 인해 실각했고 그 후임자인 브레즈네프는 1965년 자국의 경제학자 대회를 열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포기하면서 수리 경제학으로 대체한 이후 소련 공산당의 대외적 이론적 영향력이 약화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넷째, 1965년에는 한일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그 이전까지는 황금알 낳는 거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조총련의 역할이 절반으로 감소된 상태였습니다. 다섯째, 1968년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반체제 운동, 즉 프라하의 봄을 물리적으로 굴복시키고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발표한 뒤였으므로 북한은 그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1980년 10월 북한은 제6차 당대회 규약에서 막스레닌주의를 삭제하기는커녕 서두와 중간에 걸쳐 다른 때보다 두 배나 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50년대 이후 1960년대 초까지 북한은 흡사 요즘 남한이 북한에 하는 것처럼 경제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대남 선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통일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전기를 나누어 줄 수 있다 하거나 남조선에 남아도는 청년 실업자들을 북한에 있는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하기도 했고 남조선에 큰 수해가 났다는데 수해 복구 지원 물자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쌀과 비료, 시멘트, 옷감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를 농락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나온 그들의 통일론 또한 그와 같은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한이 1970년대 초반부터 식량 자급 자족을 시작으로 북한보다 경제력에서 앞서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처럼 해외 차관 도입을 통한 경제 부흥을 시도했는데 1975년 국제사회는 북한을 채무 불이행 국가로 지정한 것입니다. 셋째, 게다가 이 같은 상황에서 1980년 9월에는 폴란드에서 그다니스크 조선소의 노동자였던 레흐 바웬사의 주도로 비공산 계열 자유노조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속 국가 중 처음으로 민주정부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막스 레닌주의를 두 차례에 걸쳐 언급하는 등 쇄국 및 민주화 탄압 장치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넷째, 위와 같이 북한이 소련의 노선에 충직했으므로 소련은 1981년 1월 27일 소련 최고 소비에트, 북한으로 말하면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기관 내 최고인민회의 앞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안을 소련 측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월 27일에는 브레즈네프 자신이 소련 공산당 제26차 대회 기조연설에서 또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북한이 진정으로 막스레닌주의를 삭제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북한 헌법에 나타난 막스레닌주의는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48년 재헌 헌법에는 막스 레닌주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개정 헌법, 즉 제1차 개헌 헌법 제4조에 막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948년 헌법은 1972년 헌법보다 혁명 단계에서 한 단계 뒤떨어진 인민민주주의 헌법이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역사책에 보면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했으며 1953년부터 58년까지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1972년에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해서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때는 이미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추월당한 입장이었는데 북한 주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72년에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했으므로, 즉 경제가 더 발전되었으므로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꾼다고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1992년 제2차 개헌 헌법에는 제3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인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면서 막스 레닌주의를 삭제했습니다. 이후 북한 헌법에는 막스 레닌주의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998년 제3차 기본헌법에는 처음으로 서문, 즉 한국 헌법으로 말하면 전문과 같은 것이 생겼는데 여기에 김일성 헌법이라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제3조는 1992년 헌법과 동일했습니다. 2025년 현재 공개되어 있는 헌법은 2023년에 개정된 제11차 개헌 헌법인데 그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국가 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면서 김정일 주의를 첨가해 놓았습니다. 2024년 개정 헌법은 지금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헌법 개정 내용과 규약 개정 내용이 똑같다면 북한의 규약에서 막스 레닌주의가 삭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에서 삭제된 것이지 규약에서 삭제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당 규약은 조선노동당의 헌법이며 북한의 헌법은 정부 헌법입니다. 당은 정치를 담당합니다. 정부는 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는 정부는 물론 조선인민군에도 노동당의 당류들이 파견되어 있으면서 당의 정책으로부터의 이탈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당 규약은 당 대회 또는 당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만 개정되는 것이며 정부 헌법은 당 규약보다 더 가변적 성격이 강하고 당 규약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당 규약에서는 1956년부터 막스 레닌주의를 언급했으나 정부 헌법에서는 1972년 개헌 때 단 한 번 막스 레닌주의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당 규약과 정부 헌법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정치에서 이론적인 원칙과 경제적인 현실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 나름대로 정경분리 정책을 비밀리에 채택한 결과가 당 규약과 정부 헌법의 차이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처럼 당 규약에는 막스레닌주의를 한결같이 유지 천명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헌법에서는 삭제함으로써 대외 이미지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북한식 정경분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남한의 정경분리 정책을 극렬하게 비난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998년 7월 22일 노동신문 논평에 남한의 김대중 정부의 정경분리 원칙을 거세게 비난한 것입니다. 이때 비난한 워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조선은 정경분리라는 간판 밑에 초보적인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이나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도 정치화해서 그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 있지도 않은 그 무슨 사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반북 모략 대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북남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1998년 1월 12일 미셸 강드시 IMF 총재를 접견하면서 북한과 정치적인 협력은 안 되고 있으나 철저한 정경분리 원칙 하에 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2일에도 김대중 당선자는 칼 레빈 미국 상원의원을 접견하면서 그리고 2월 25일에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거듭하여서 정경분리 원칙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1999년 3월 31일에도 조평통 대변인을 통해서 2월 10일 남한 정부가 발표한 대북 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발표 관련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창구 다원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과도 모순되는 뒤집어 놓은 창구 단일화 책동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창구 다원화 조치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회의에서 내놓은 북남대화의 선행 실천 사항들의 일부를 위임하는 것처럼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2001년 이후에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 등 김정일 치하에서 5차례에 걸쳐서 합병법을 수정 보충했으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도 2014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3호로 합병법을 수정 보충한 것입니다. 이는 2021년 9월 8차 당대회 규약 서문에서 밝힌 막스 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는 내용과는 상반된 북한식 정경분리 정책인 것입니다. 이 법 제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병법은 합병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 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75년 서방 국가들의 북한에 대한 채무 불이행 국가 지정 이후 차관 도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합작 및 합영 형식의 투자를 유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경분리 정책에 대해 북한의 8차 당대회 규약 서문은 조선노동당은 전 조선의 애국적 민주 역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며 해외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장하고 그들을 애국 애족의 기치 아래 굳게 묶어 세우며 민족적 자존심과 애국적 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 발전과 융성 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로 해외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8차 당대회 규약을 바꾸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부가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 정부 포털 북한 지식사전 이것은 2021년에 씌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는 막스 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최고 지침으로 제시했지만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최종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막스 레닌주의와 함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았고 80년 제6차 당대회에서는 막스 레닌주의를 삭제하고 김일성의 주체 사상만을 지도 이념으로 삼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정부의
해석이 틀렸다는 사실은 2024년 5월 18일 YTN 뉴스 등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 스스로의 행동, 즉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청사에 마르크스 레닌의 초상화를 대대적으로 내걸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규약 중에서도 그 철학에 해당되는 부분인 서문에 1956년 제3차 당대회 이후 단 한 번도 막스레닌주의가 삭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잘못된 분석을 정부 공식 자료에 포함시킨 것, 그리고 지도 원칙에서 삭제된 것은 맞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적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대북 인식을 그릇되게 형성하는 뿌리가 될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